안녕하세요. 코스모스 10장에서 13장까지 몇 개에 18기 권수영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10장 영원의 벼랑 끝, 그 다음에 11장 미래로 띄운 편지, 12장 은하 대별과 사전, 그 다음에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 영원의 벼랑 끝인데요. 최초의 100억 년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이후로 계속 팽창 중입니다. 초기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온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도가 주위보다 높은 지역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가스 주머니들이 형성되고, 이것들이 자라서 가스 구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스 구름들은 거대한 회전 원반체로 변신하여 밝기를 더해갔고, 이것들을 은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지난 후 10억 년이 지나서 우주 물질 분포에 비균질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덩어리는 밀도가 주위보다 높았기에 주위 물질을 끌어당기고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은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은하들이 모인 것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단이 존재하는데, 우리 은하단에서 은하라고 불릴 수 있는 준수한 크기의 은하는 은하수 은하와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은하수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뿐입니다. 먼저 이 저희 은하의 그 정상 나선 은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란 외부로부터 회전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체의 각 운동량은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 그 선수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팔을 벌려서 돌 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다가 팔을 접을수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그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기 때문인데요. 팔을 펴면은 반지름이 커져서 속도가 작아지고, 팔을 오므리면 반지름이 작아져서 속도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하를 예로 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극지방을 예로 든 거고, 여기 적도 부분을 예로 든 겁니다. 여기 일단 적도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 빨간색이 회전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원심력,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이 중력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은하가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치면은 원심력은 그와 수직으로 바깥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력이 계속 그 안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원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힘이 서로 상쇄되기에 빨리 수축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극지방 부분은 이 적도 부분보다 윗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잘 못 알아보실 수 있는데, 도는 그 회전 방향은 똑같은데 이제 그에 따라서 원심력도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중력의 방향이 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어서 이 중력의 힘과 이 원심력의 힘이 서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빨리 수축된다는 것은 이 은하가 처음에 원 형태였다가 점점 돌수록 이 극지방 부분은 빨리 수축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력의 힘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윗부분은 점점 아래쪽으로 해서 수축되고, 그 반대로 적도 부분은 중력과 상쇄되어서 빨리 수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도 부분은 수축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적도 부분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상 나선 은하처럼 옆으로 보시면은 위로는 짧고 옆으로는 긴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이 수직한 방향으로 아까 원심력을 느낀다고 했고, 그리고 회전하는 기체구름은 원심력이 상쇄되는 적도 근방보다 회전축 그 부분에서 빨리 수축해서 납작한 회전 원반체로 변하다가 나선 은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막대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 은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점점 수축하여서 이렇게 긴 형태로 나타나는데,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의 차이는 이렇게 핵과 나선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잇는 이 길다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정상 나선 은하는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나선팔과 은하핵 사이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은하는 아예 처음부터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타원형을 띠게 된 은하고요. 이 불규칙 은하는 아예 그냥 특정한 규칙성이나 그게 없는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불규칙 은하에서는 별들의 탄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다음에 이 우주의 팽창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우주의 팽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도플러 효과는 파동, 소리, 빛 등이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구급차가 달려올 때 사이렌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멀어질 때는 낮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가 우리 귀에 도달하는 속도가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도 이런 파동이라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별이나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늘어나서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그 관측 형태가 나타나고, 가까워지면 짧아져서 파란색에 가까워지는 청색 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찰한 결과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우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우주가 멀어진다는 것을 풍선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풍선에 점을 찍고 이 풍선을 불면은 점점 점들이 서서히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요. 우주도 팽창하면서 모든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은하가 계속 팽창한다면은 끝에는 어떻게 될까 해서 이 칼 세이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주의 끝은 존재할 것이며 지평선 너머로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그곳을 넘어가면 지구에서는 더 이상 관측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은하들은 처음 빅뱅 시대 때 있었던 소립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팽창 우주의 운명이라고 칼 세이거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10장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11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은 미래로 띄운 편지입니다. 칼 세이거는 기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DNA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화학적 코드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세대를 거치며 생명을 지속, 이를 통해서 단순한 유기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래나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 비트로 환산해 봤더니 50억 비트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영어로 된 책 1000권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그 다음에 이 유전적 기억에 해당하는 또 다른 건데요. 인간의 두뇌 정보량입니다. 대뇌 피질의 오른쪽 반구는 패턴의 인식, 직관과 감수성의 발동, 창조적 통찰 등을 책임집니다. 대뇌 피질의 왼쪽은 이성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이 비트로 잰 인간의 두뇌의 정보량은 뉴런 연결의 총수 정도가 100조 비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뇌 속의 이 정보량을 영어로 기술한다면 대략 200만 정도 권의 책 더미가 쌓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또 다른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문화적 기억인데요.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 전부를 유전자에 전부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기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건립된 지 2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인류 사이에서 책이 없었다면 지나간 23세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 이 문명을 이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지역의 보존이 인류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환경 파괴, 전쟁, 과학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과 지식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의 기억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장 은하 대백과 사전인데요. 여기서 칼 세이건은 우리 은하 이외에 다른 먼 우주 다른 곳에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많은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에서는 지구 외의 고도 기술 문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태양계 밖에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다른 은하에서 이 외계 문명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첫 번째 경우로 우리보다 이미 문명이 뒤처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좀 원시적이거나 아직 좀 저희와 같은 문명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나올 고도 문명이 아예 없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못 만나는 경우 중 하나인 우리보다 앞선 문명일 때입니다. 근데 이미 앞선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미 태양계 곳곳을 탐색하고 있어야 하기에 이 경우도 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또 희박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은하의 행성 분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서의 진화는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문명까지 발달하려면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전에 이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과 같은 종들이 빙하기나 이 운석 충돌로 인해서 멸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빙하기로 인해서 포유류가 파충류보다 득세를 하게 되는 이런 기적에 가까운 현상들이 있어야 우정종으로서 이 지구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계 생명체와의 문명과 접선을 한다면 많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인 문명 사이에서의 전쟁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주전쟁 이런 거에서는 대등하게 싸우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은하의 어느 두 문명권이 대등한 수준일 수가 없으며 항상 한 문명이 다른 문명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엄청난 광년의 거리를 건너와서 지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미 지구의 그 기술력으로서는 비빌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지구인들은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후진성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후진성은 저희가 이미 과거에서부터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인도를 처음 발견하든가 아니면 스페인 문명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킨 것과 달리 것처럼 문명 두 개가 서로 만나면은 강한 문명이 약한 문명을 침략하는 그런 저희의 과거를 알고 있기에 이런 것을 우리의 후진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명끼리의 접선이 평화적이고 교류가 된다면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13장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할까인데요. 칼 세이건은 핵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는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핵전쟁을 두려워하지만 핵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먼저 핵폭탄을 연구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만들려고 했으며 미국이 갖고 있으니 그때 냉전 시대 때 라이벌이었던 소련도 핵을 가지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을 서로 가지자. 그 다음에 다른 강대국들, 프랑스, 영국, 뭐 중국 그런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전쟁 상대국끼리 만약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자연히 지구 대기에는 먼지의 양이 증가하고 먼지의 증가는 태양 복사의 유입을 차단해서 지표의 온도를 낮추고 이는 농업 생산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이건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행동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미래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축적과 보존입니다. 세이건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문화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칼 세이건은 마지막에 끝맺는 말로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미물이었으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말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구를 좀 더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스모스 발표가 끝났는데요.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번 더 Q&A 진행할까요? 아니면 바로 교수님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한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게 네, 강사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